불박차는 네, 트레일러입니다. 자, 불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쭉 가고 있는데요. 내가 3차로 가고 있네요. 2차로에 카고 트럭 지나갑니다. 2차로에 카고 트럭 지나가고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근데 저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올 거예요. 승용차 한 대가 네, 저 BMW가 엄청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는데 그런데 야,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승용차 지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승용차가 안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 승용차에서 미끄러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튕겨져 들어오면서 예, 저 승용차랑 이게 피하면서 예. 자, 이번 사고요.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BMW가 예, 쫙 나 3차로 가고 있었어요. 3차로 가다가 2차로로 들어오는데 BMW가 미끄러지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요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부딪히고 그래서 카고 트럭이 네, 나는 그걸 보고 1차로 피하는 카고 트럭이 1차로 거에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 요 25톤 카고 트럭은 이건 잘못 없겠죠. 네, 자기보다 빠르게 지나간 차가 또 튕겨지면서 다시 들어오면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저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예. 저 큰 차가 불과 한 3, 4초 만에 오른쪽으로 튕겨지는 거 보고 피하는 게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차에겐 잘못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BMW하고 가서 튕겨져 다시 들어왔던 BMW하고 불박 트레일러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BMW가 더 잘못했다. BMW가 100% 잘못했다. 투표 시작. 불박차 트레일러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예, 2% 있습니다. BMW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32%, BMW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 지금 수리비가 예, 1억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저 BMW가 지금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대요. 1인 한정 보험인데 그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답니다. 근데 앞에 차가 BMW가 종합보험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 차가 저런 화물차는 트레일러는 자차가 없잖아요. 자차가 없으니까 결국 내 돈으로 고치고 그 BMW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BMW 1인 한정이 이게 특약 위반이면 책임보험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대물은 한 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만 BMW 몰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BMW 과실만큼은 내가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답답해져요. 진짜.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은 66%가 불박 트레일러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역시 BMW가 더 많이 잘못됐고요. 불박 트레일러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데요.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요. 불박차가 자 보내고요. 지금 내가 3차로에 있었어요. 3차로에서 2차로로 언제 들어갑니까? 여기서 들어갔죠? 네, 저 BMW도 달려오고요. BMW 맞나? 맞네. BMW 맞죠? 예. 여기서 저 앞에 가는 차, 요 차가 뭐 요 차 좀 천천히 가네. 그럼 여유 있게 내가 미리 변경할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요 차로를 언제 변경하나요? 지금 들어가죠. 네, 지금 왜 앞차랑 가까이 좀 간격을 충분히 뒀더라면 그러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차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게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신 거죠. BMW가 옆으로 들어오는 걸 먼저 보고 피하셨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요. 자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차로 변경한 게 BMW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 피하느라고 들어간 거다. 그럼 불박차한테 잘못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 내가 차로 변경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승용차 튕겨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차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선 빗길에 과속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저 BMW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차를 가만히 세워두실 수는 없죠. 어떻게든 차를 저 트레일러가 그래도 얼마 되나요? 1억 원보다 더 비쌀 겁니다. 중고차 시세가.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차 시세가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나아요. 하지만 수리비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다고 그러면은 그럼 수리를 해야 되죠. 방법은 없어요.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고쳐서 운행하시면서 나중에 BMW 상대로 해서 소송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앞차는 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 앞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 하나, 둘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 앞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BMW를 상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박차는 믹서 트럭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레미콘 트럭인 것 같습니다. 대형 트럭이죠.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직자 신호에 좌회전했습니다. 앞에 차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좌회전 마치고요. 이제 앞차는 좌회전 맞춰가죠. 불박차 좌회전 이제 쭉 갑니다. 이제 쭉 빠지겠죠. 쭉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앞차가 그냥 멈추네요. 아니 거기서 왜 멈춰? 아니 왜 멈추죠? 요거 보고 멈췄을까요? 아니죠. 저건 저쪽 여기서 이쪽에서 오는 차들의 빨간 신호죠. 좌회전에서 쭉 빠져야 되는데 앞차가 좌회전 쭉 가다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당연히 쭉 빠질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쭉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 펑 멈춥니다. 꽝.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앞차는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죠. 앞차하고 불박차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유 없이 급제동한 앞차가 더 잘못했다. 뒤에서 추돌한 불박 레미콘이 믹스트럭이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왜 그랬을까요? 앞차가 가야죠. 예, 당연히 갈 줄 알았죠. 좌회전은 천천히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좌회전해서 쭉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바로 아까 신호대기에다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좌회전하면서는 저 정도면 안전거리 확보되어 있는 거죠. 가면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펑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은 100%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급제동한 앞차가 더 잘못이다. 이 사건 지난번에도 역시 한번 방송했었죠.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시내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야 될 차가 멈추면 뒷차가 골탕 먹은 거죠. 골탕 먹은 차가 피해 차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난번에 방송했어요. 그래서 이거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박차 운전자께서 보조참가 신청까지도 하셨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선고된 며칠 전이네요. 무슨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무슨 손해보험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걸었습니다. 540만 원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87만 원을 청구했군요. 피고 추가실이 80%. 피고가 과연 누구일까요? 앞에 승용차 측에서 승용차 보험사가 불박 믹스트럭을 상대로 소송 건 겁니다. 그러니까 불박 믹스트럭이 피고예요. 불박차가 80%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가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판사님은 분시비도 거치지 않았는데 뒷차 80%.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사분들은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몇 번의 잘못도 크게 보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700여만 원 청구해서 그래서 한 550만 원 인정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는 항소하겠다고 그러나요?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는 항소 의향이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불박차 우리 80%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1심에서 낼 건 다 냈다. 새로운 증거 없다. 항소해도 새로운 증거 없으면 기각된다. 또 보험사의 지침에 안전거리 미약부가 가해 차량이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도 당신이 잘못한 게 맞아. 그리고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 들어. 아유, 그냥 받아들여. 저는 항소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자, 우선요. 불박차 보험사가 피고예요. 여기는 항소 안 하겠대요. 돈 많이 들어서 안 한대요. 피고 보조 참가인 본인 혼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가 받은 날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나보다 보험사가 먼저 받았으면 원고 피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 보조 참가는 피고를 상대로 8월 24일 날이니까 아직 뭐 날짜는 충분하네요. 네, 충분합니다. 다음 주 중에 항소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소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돈이 만약에 항소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인용된 금액이 550만 원이죠. 적어도 당신 잘못이 더 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를 항소하시느냐? 300만 원만 항소해 보세요. 300만 원. 상대 잘못이 60%다. 그렇게 주장해 보세요. 그럼 상대 잘못이 60%면 얼마인가요? 상대 청구한 게 약 700만 원이에요. 7428. 280만 원 이상 못 준다. 그러면 550에서 280. 아니 그러지 말고요. 저기서 딱 300만 원만 빼고 250만 원 이상 못 준다. 나머지는 취소해라. 그렇게 하세요. 제가 300만 원만 항소하라 그러는 이유는요. 2천만 원까지는 소송 비용이 10%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내가 항소한 것의 10%예요. 10%면 300만 원 항소하면 30만 원입니다. 300만 원만 항소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 항소하더라도 만약에 기각되면은 최소한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이에요. 최소 변호사 비용 30만 원. 30만 원 내가 물어줄 각오를 한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둘 다 변호사 없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변호사 비용 없습니다. 자, 300만 원 항소하시고 30만 원 물어줄 각오가 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나 혼자 피고 보조 참가인 혼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0%가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 투표해 주셨는데요.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불박차는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차들이 우회전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예요. 지금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죠, 여기요? 이렇게 깜빡깜빡 보행자 신호입니다. 저거 신호 위반이에요. 학생이 오는데 버스가 이런 부딪혔어요. 자, 지금은 빨간불이네요. 그러면 언젠가요? 사고 날 때. 자, 우선 학생이 뛰어올 때요. 학생이 뛰어올 때는 아직까지 깜빡깜빡하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깜빡. 예. 부딪히고, 지금 바뀌었네요. 부딪히고서 바뀌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녹색이었다가, 아직까지 녹색이었어요. 아직까지 녹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빨간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버스는 그냥 갑니다. 버스는 몰랐대요. 저 학생 초등학교 한 4학년 돼 보이나요? 아이고. 네. 이러. 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저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네, 이 새끼 갖다 대요. 뭘 떨어뜨렸네요. 버스에 부딪혔답니다. 자, 그리고 불박차가 쫓아가서 버스를 잡아서 경찰에 인계했다는데요. 버스 기사는 돌불에 부딪힌 줄 알았다. 나는 그 학생이랑 부딪힌 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물론 버스 입장에서는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버스가 여기서요. 가면서 학생 들어오죠? 이때 그쪽으로 안 쳐다봤으면 오른쪽에 인도주를 안 봤으면은 학생이 들어오는 거 못 봤을 이제 봤어야 되는데
버스 운전자 눈에는 버스 운전자 여기만 보더라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다는데요.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경찰에서 얘기는 안 해준대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뺑소니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여기 빨간불일 때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이럴 때 일시정지에 딱 여기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일시정지에 딱 가면 된다 그러죠. 근데 전부 다 일시정지 안 했어요. 이 자체가 신호위반인데 근데 이게 경찰의 그런 신호위반이 아니라요.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면 안 돼요. 정선을 멈춰야 돼요. 여기 지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고 우회전하는 그러니까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신호위반이죠. 네, 지금 신호위반에서 가다가 사고 내고, 네,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뺑소니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느냐. 신호위반 사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뺑소니 여부만 문제 이제 남는 거죠. 여러분들 경찰은 가도 된다고 그러지만 가지 마십시오. 여기요, 여기. 횡단보도 깜빡깜빡할 때 가면 안 돼요. 가다 사고 나면. 네, 가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진짜 저런 사고일 때요. 정말 고생하신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일 때 녹색 신호든 깜빡깜빡 녹색이 깜빡깜빡거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지 마세요. 대법원은 여기가 빨간불이고 여기가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면 여기를 지나는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렇게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요. 교차로 아닌 곳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 정선이 있고요. 여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이때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가면 안 되죠. 보행자 없다고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면 여기 경찰차 있으면 붙잡습니다. 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이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요 신호는 교차로의 신호와 요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를 겸하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요. 그러다 누가 마주 뛰어오다가 사고 나면 그게 신호위반 사고인데요. 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사건, 요 아주머니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신호는 빨간불이고요. 자, 저 아주머니 지나가시죠?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몇 초 남았나요? 몇 초 남았네요. 여기에 몇 초 안 남았어요.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하고 저 아주머니 건너시고 아직 깜빡거려요. 아직 깜빡거리고 아주머니 가셨네. 나 일시정지했지. 옳지 아무도 없네. 가도 되겠지 하는데 뛰어오다가 꽝. 이때 신호가 몇 초 남아 있었어요. 뭐 한 2, 3초 정도. 네, 정확히 몇 초인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사고일까요? 아니 거기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가지 말았어요. 왜 갔어? 그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저 아주머니 넘어지면서 12주진단 나왔어요. 이 사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경찰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네,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 사고로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사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깜빡깜빡할 때 아주머니가 오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혀서 이 사고가 신호위반입니다. 이 사고로 이분 피해자 측에서 횡단보도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12주진다니까 형사비금 달라. 종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종합보험 별도로 5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형사비금을. 돈이 없어요. 운전자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형사비 못했어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식 재판에 넘겨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합의 안 됐다는 이유로 징역, 금고 6월, 금고요. 이 교통사고는 징역이 없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이런 건 징역이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금고형이죠. 금고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역시 합의가 잘 안 돼요. 마지막에 판결 선고 며칠 남겨놓고 겨우겨우 싹싹 빌어갖고 1,500만 원의 형사합의 돼서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빨간불에 횡단보도 1번 횡단보도요. 요거 1번 횡단보도. 만약에 횡단보도 이런 게 있죠. 자, 요 1번 횡단보도는 이거 우회전하지 마세요. 가다가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네, 2번 횡단보도 여기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요. 여기는 보행자 없을 때는 건너고 있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가도 됩니다. 하지만 1번은 가지 마세요.
아까 그분이요. 네, 1,500만 원의 형사합의 하신 분, 그리고 집행유예 받으신 분은 이 사고 이후 곧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예, 1,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운전자 보험 한 달에 한 15,000원, 2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1년에 20만 원. 75년치 한 방에 그냥. 예. 그리고 집행유예 받았어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요즘 운전자 보험은요. 12주 진단이면 형사비금이 8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도 합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비했으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 운전자 보험은 별로예요. 옛날 운전자 보험은 우선 형사비금이 사망사고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12주 진단 돼봤자 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한 돈 1천만 원 나오나요? 그럼 역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운전자 보험은 요즘 거는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때 2천만 원이죠. 그리고 6주 미만일 때도 형사비금 나오죠. 네. 그리고 10주 이상일 때는 8천만 원까지, 6주에서 9주까지는 2천만 원, 10주에서 19주까지가 8천만 원, 20주에서 29주까지가 뭐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쳐서 형사비금 많이 달라 그러더라 여유가 있죠. 합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옛날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는 법원에 기소돼야만 선임비가 500만 원 나왔었는데 지금은 물론 중간에 뭐 2천만 원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3천만 원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15,000원 내지 2만 원만 되는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걸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제한속도 80입니다.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저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요. 저 신호등은 황색 전멸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런. 저 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황색 전멸. 근데 빨간 차가 나오네요. 여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저 차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이쪽에 어디 서 있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은 걸까요?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곳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중앙선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횡단보도에.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요거 교통조사관은요. 여기는 교차로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는 요 정지선부터 봐야 된다. 요 정지선 있는 데부터. 요 안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또는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내지는 도로 횡단. 도로를 유턴 횡단할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교차로로 본다고 그러면 요거는 중앙선 요거 왜 있죠? 요만큼 요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요건 의견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교차로는 일반적으로 교차하는 곳이에요. 크로스 되는 거. 그럼 여기서 교차로는 어딘가요?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요 네모 박스. 정지선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근데 경찰은 신호등 있는 이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으로 봐야 된다. 그것은 신호기가 있을 때 신호가 있다고 해서 못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때 이제 꼬리물기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조 5항인데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 황색 전면은 신호기 있는 거 아니에요. 황색 전면은 신호기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신호기 있는 것은 녹색, 빨강, 좌회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3색 신호든 아니면 4색 신호든 좀 황색 전면을 조심하라는 거지. 지금 신호기가 작동 안 되는 건 똑같게 봐야 돼요. 그러면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를 하더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내 신호에 못 빠져나갈 것 같다. 앞이 복잡하다.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들어갔다가 신호 바뀌면은 그 다음 신호에 못 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꼬리 물기 할 때는 정지선 기준으로 해요. 여기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정지선 넘는 부분을 그걸 교차로라고 그런다. 예. 요것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래서 지금 요 차가 온 곳이 이것이 요 숨어 있는 정선을 넘어온 걸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은 교차로는 요 앞에부터 내부 박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에 따라서 조사관에 따라서 이거 숨어 있는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조사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다도 많은 수의 조사관 분들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느냐 안 보느냐, 상대가 형사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면에서 있어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면은 불박차 운전 다쳤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 보면은 그냥 보험 처리 끝나죠. 근데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든 아니면 안전운전의 임무 위반이 되든 횡단방법 위반이 되든 상대가 나한테 안 찾아와요. 상대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다쳐갖고 상대가 실형 선고되거나 뭐 그럴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찾아오지.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실익은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숨어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그렇게 생각되신다 그러면 본인은 나중에 이 강원경찰청 여기 강원도 영월인데요.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 여기 삼거리잖아요. 요 크로스되는 요 네온 박스 이걸 교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는 숨어있는 중앙선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강원경찰청에 이의시청해 보십시오. 근데 조사관분들은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몇 대 몇이냐죠. 이번 사고 불박차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제한속도 80도로에 85, 83으로 가는데 갑자기 빨간차가 꽝! 빨간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8%,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22%입니다. 경찰에서는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했고요. 양쪽 보험사는 100대 빵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참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황색 전멸등이죠. 이 색깔이 좀 뻘겋게 보이면 황색 전멸입니다. 황색 전멸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잖아요. 여기 만약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탁 달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기 애들이 자전거 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신호등도 없겠죠. 저것이 삼거리 형태인데요. 이 과속 카메라 요게 속도 그래서 내 제한속도만 넘지 않으면 돼. 그렇게 가실 게 아니라 이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 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앞이 정체돼요. 그래서 불박차도 앞차 뒤에 천천히 나도 이제 멈추죠. 근데 룸미러를 보니까 뒤에 큰 차가 와요. 큰 차가 내 피했는데 아이고 에헤 큰 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뒤를 딱 보니까요 큰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러다 저 이렇게 큰 차가 오는데 그래서 얼른 피했대요. 얼른. 그때 또 뒤차 갓길로 쫓아와서 저 차가 처음부터 갓길로 오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러면서 스키드 마크 이거요. 보세요. 여기서 바로 뒤에서 그냥 이렇게 그 뒤에서 이게 큰 차가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엄마 도망가야죠. 경찰에서는 어떻게 조사됐을까요? 경찰은 화물차가 전방 정체를 보고 5차로와 갓길을 물고 동시 진행하는 한편 전방 5차로에 서 있던 아반떼가 감속되지 않은 채 후방에서 진행하는 화물 차량을 보고 5차로에서 갓길을 피항 진로 변경하는 중 화물차가 아반떼를 들이받았다. 근데 여기서 갓길로 물고 동시 진행했다? 그럼 아까부터 저 스키드 마크를 제대로 조사를 했을까요? 여기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오다가 옆으로 빠진 걸로 돼 있네요. 예. 자, 트럭이 감속이 되지 않아 갓길과 오차로로 동시 진행 중. 앞에서 도망가는 승용차를 때렸다. 이거랑 맞잖아요. 이거랑 일치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갓길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5차로로 오다가 으악 저 차 났다 그대로 들이받을 것 같아 샌드위치 될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때 요 차 뒤늦게 피하다가 들이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트럭 100% 잘못입니까? 오른쪽 갓길로 피한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일부 잘못.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이걸 뭐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 왕복 2차로 도로 내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가 여기서 중앙선 넘어와요. 중앙선 넘어오는 걸 보고 으악 내 피했어요. 이 차 다시 좀 피해서 나 들이받았어요. 몇 대 몇인가요? 100대 빵이죠. 내가 잘 가는 역주행 오는 차를 보고 내가 도망가는데 이 차 다시 오면서 나 때렸어요. 100대 빵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90대 10이래요. 처음에는 80대 20이었는데 재심에서 90대 10으로 바꿔줬어요. 불박차가 갓길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반만 부딪힐 수도 있는데 왕창 부딪혔다. 그래서 이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90대 10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참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들의 100%는 불박차의 잘못 없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90대 10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제 이제 소송 가느냐 마지막 남았어요. 보험사에서 소송을 원하면 소송을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9대1로 마무리시키는 게 좋을지 소송 가는 게 좋을지 소송 절차나 비용면에서 어느 상황을 체크해서 판단해야 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소송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저거는 변호사 손님도 안 해요. 제 차는 폐차했고요. 그리고 악기 수리비, 음악 하시는 분인가요? 분이군요. 1,000만 원. 그다음에 병원비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가 DB랍니다. DB. 상대는 화물공제랍니다. 네, DB에서 소송을 원하면 소송 넣어주겠다. 당연히 소송 가야죠. 근데 소액 사건은 1심이요. 1심 이거 소액 사건이죠. 분심이 결과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항소를 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항소심에 어려워요.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아니, 증거 다 있잖아요. 그래도 새로운 증거 없으면 어렵고요. 또 1심은 보험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항소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가겠어. 나 혼자라도 항소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참가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DB죠. 그리고 원고의 보조참가인 본인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꼭 100대 빵 판결 받으세요. 처음부터 물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스키드 마크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다가 내 뒤에서 보니까 으악! 후방 영상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후방 영상이 없는 게 안타깝네요. 후방 영상만 있었으면 이거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채널 있어야 됩니다. 2채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급발진. 나는 브레이크 분명히 밟았는데 아니야 너 가속 페달 100% 밟았어. 그러면서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 전방, 후방, 그 다음에 페달 3채널. 네, 2채널 기본이고요. 3채널이면 더 좋습니다. 이분 이 차를 폐차하셨다고 그러셨죠. 이제 새로운 차를 다시 구입하셔야 될 텐데요. 이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이 달아주는 그 블랙박스 그거 몇만 원 안 해요. 10만 원도 안 해요 그거요. 한 7, 8만 원이나 할까요? 그거 못 써요. 보이긴 보이는데 나중에 보기 시원치 않아요.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100대 빵 판결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DB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불박차 차를 세웠다가요.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틉니다. 여기에서 똑바로 가면은 또 좀 불편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요. 틀다가 옆에서 오든 뒤에서 오든 차랑 부딪힙니다. 그 상황 보시죠. 자, 불박차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자, 출발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차량 꽝. 하하. 아하.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을까요? 앞에서 차 내리고요. 또 조수석에는 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답니다. 풀박차 트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가 오른쪽 깜빡이는 켜지 않았대요. 비상등이나 깜빡이 켜지 않고 브레이크만 들고 밟고 있다가 출발하는데 옆에서 스치는 거죠. 이렇게 스쳤습니다. 과실은 정차후 출발차가 가해 차량 되고 또 정차후 출발차가 한 80 내지 9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수긍한답니다. 네, 그건 다 인정했고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분들이 핸드폰이 박살났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고충격으로요. 핸드폰 박살났다고 2대 다 접수했고요. 여성분은 14일 입원에 24일 통원치료, 24번 통원치료라는 거죠. 남자분도 운전석에 있던 남자분도 19일 입원치료, 병원 비만 630만 원 나왔답니다. 이 사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5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 7, 8 지금 3달 반 지났어요. 그래서 14일 입원에 또 퇴원해서 또 3달째 지금 계속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다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거 어차피 부딪힌 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소송해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치료해주고 나중에 합의금 줘야 된다. 하지만 저는 5kg, 시속 5kg 미만이었고요. 저렇게 오랫동안 치료 받을 정도인가요? 제가 개인 돈 들여서도 소송 걸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원 치료 및 병원비 500만 원 넘었을 때 마디모 신청을 했는데요. 측면사고는 마디모 못한다고 그러죠. 마디모 하지도 않아요. 마디모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마디모는 한때 유행했었죠.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아예 마디모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수에서. 물론 중요한 건 하죠. 예컨대 무슨 큰 사고라든가 마디모 제대로 분석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건 겨우 한답니다. 현장 가서 봐야죠.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죠. 도로가 이렇게 약간 도로는 볼록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상태 다 보고 양쪽 차량 상태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마디모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어요. 마디모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려면 60개 정도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60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도 보고 양쪽 차 보고 양쪽 운전자 얘기 들어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블랙박스 하나는 딱 보내주고 차 이제 찌그러지고 보내주고 그러면 뭐라 그러네. 차 속도가 빵 들어갔을 때 시속 8km 이하가 8km 이하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데서 실험해보니까 안 다친다고 그러더라. 외국에서 실험해보니까 너도 안 다쳤어야 된다. 이게 마디모입니다. 근데 마디모에서 꼭 뒤에서 들이받으면 안 된대요. 과학적으로 하면 옆에서 들이받으면 왜 못하겠어요? 왜냐면 실험은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뒤에서 들이받는 실험. 그래서 측면사고는 마디모 안 됩니다. 여하튼 마디모도 안 되고요. 저는 놀래서 물리치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물리치료나 검사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2번 치료 및 3개월 치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은 저는 아무런 의미,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거까지 소송해봤자 제 실익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고 쓸데없이 보험료를 막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핸드폰 2대 이거는 이건 인정을 안 해줬군요. 저 사고로 핸드폰이 박살날 수 있나요? 차에서 어디서 떨어질까요? 떨어져봤자 좌석으로 떨어졌거나 그렇겠죠. 핸드폰 박살났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사고로 19일, 14일 입원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14일 입원했다 퇴원한 다음에 또다시 지금 3달째 통원 치료 중이랍니다. 충분히 입원할 수 있다. 통원 치료는 수긍이 가지만 19일, 남자는 19일, 여자는 14일 입원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가 통원 치료는 수긍이 가지만 19일, 14일 입원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몸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조금만 운동해도 맨날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분들이 몸이 진짜 그렇게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충격 꽉 해갖고, 그런데 핸드폰 2대 박살났다는 거, 거기서 조금, 좀 그렇죠? 이거는요, 상대차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옆에 지에 긁히는 정도로 저걸로 저렇게 많이 다쳐서 입원한다는 거는 얼른 수긍은 가진 않습니다. 다칠 수는 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리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는데 옆에 있는 차를 슥 긁었어요.
예, 이렇게 나오다가 쓱 긁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건장한 사람 4명이 내리더니, 이렇게 봐요. 보더니, 그래도 병원 가자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갔다가, 그리고 그날 밤에, 자, 우리 술 한잔 더 하러 간다. 노래방 데려다 줬대요. 그래 놓고 나중에 4명이 전부 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보험 사기로 4명 다. 지금 몇 명은 이제 벌금형이 확정됐고요. 누구는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JTBC 한분리에서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건장한 4명이 그거 입원해야 될 정도가 아닌데 입원해서 입원 치료비만에 합의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4명 보험 사기로 인정돼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지금처럼 옆으로 지나치는 사고에서 저렇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 직업은 뭘까요? 저분들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편 영상 CCTV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100%는 쉽게 수긍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잘못됐네요. 새벽 2시경이랍니다. 보시죠. 신호 대기 중인데요. 저 멀리서 한 대가 빠르다. 후방 영상. 예. 와. 그리고 여러 바퀴 돌더니 그러더니 차가 점점 더 작아지네? 가버렸어. 저 간다. 저 갔어. 저 이제 간다. 도망쳤습니다. 네, 음주. 빗길에 과속. 꽝. 예.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이야. 2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서요. 다리가 끼었어요, 문에. 그래갖고 119 구조대가 와서 꺼내주셨어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 다리가 끼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절고 계시답니다. 상대 음주운전이고요. 도망가는 거 잡아서 음주 수정이 0.181%. 많이 마셨네요. 한 소주 2병 정도 되겠네요. 중앙선 침범. 요건 중앙선 침범은 아니네요. 예. 요거 중앙선 침범은 아니고요. 왜냐면 요 교차로 안에는 중앙선이 없잖아요. 음주의 뺑소니인데 바로 구속도 안 되고 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돈은 없는데 합의는 하고 싶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기다려줘야 되나요? 이 사고가 지난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 20일 다 돼가죠? 예. 나이가 어린 것 같네요. 부모한테 연락해서 이거 알리고 그리고서 부모님한테 도움 청해서 합의하자라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주 0.181% 만취 상태죠.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위험운전 치상죄가 됩니다. 나도 다치고 뒷차도 다쳤어요. 그리고 뺑소니예요. 근데 이런 거 바로 구속은 안 돼요. 만약에 누가 사망했으면 바로 구속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부상일 때 아주 많이 다쳤으면은 다리가 절단됐다. 여기서 보면요. 부러지거나 절단 없고 만약에 다리 절단이다. 그럼 구속해야 옳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면은 진단 2주에 3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불구속이죠. 바로 구속은 안 시킵니다, 요새. 일단은 불구속은 뭐예요? 일단 불구속이고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처벌의 수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거, 합의 여부. 합의하면 벌금형?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이니까 전과 없고 그리고 원만히 형사합의하고 그러면 벌금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사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무조건 구공판이죠. 정식 기소. 구공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공판 되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제 줄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어차피 이 사건 좀 오래 갈 겁니다. 아직 경찰에 있죠?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경찰에 있을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 추석 전쯤에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10월 저 한글날 못돼 연휴 그거 지나면은 검찰에서 한번 합의될 건지 여부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형사 조정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 그러지 않고 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합의 여부 좀 검토를 해서 안 되면은 그때 이제 10월 말쯤 기소되겠죠. 그리고
한 11월이나 뭐 한 12월이나 그때에서 재판 잡히겠죠. 기다리세요. 나중에 연락 올 겁니다. 그리고 내 차 망가진 거는 어차피 상대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보험 처리는 됩니다. 종합보험 처리는 다 해주고 100대 빵이잖아요. 나 다친 거, 차 망가진 거 다 100대 빵 다 해줘요. 다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가서 음주, 뺑소니는 책임보험까지 무조건 다 본인이 책임되고요. 그다음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는 또 책임져야 되고요. 또 대물도 5천만 원까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보험사가 그러니까 상대차에 보험사가 다 받아오는 거고요. 나는 100대 빵으로 다 받습니다. 100대 빵으로 다 받고 그리고 그것과 별도의 이제 형사합의죠. 형사합의 연락 올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재판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나 불구속이니까 나 이러다 그냥 끝나겠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 판사한테 편지를 쓰세요. 어떤 편지? 가해자가 여태까지 미안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진정서를 써내세요. 그런 판사가 이거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여태까지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 안 되면은 나중에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할 겁니다. 그러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액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합의금을 제시하면은 그리고 태도를 보고 반성을 하면은 합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요 부모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연락을 안 해. 부모님한테 연락하세요. 뭐 20대인지 뭐 20대 초반이 중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저 앞에서 우회전 하시나요? 가보겠습니다. 우회전. 저 앞에 차가 한 대 있네요. 뭐야, 이거 차를 주차해 놓은 거야? 차가 뒤로 오는 것 같은데? 차 없는 거 아니야? 후진? 후진등이 없이 후진하네요? 아이고, 막아섰습니다. 운전자가 없네요. 아이고, 살짝 내리막길인데, 그래도 탄력이 붙지 않아서, 그래서. 자, 여보, 나 좀 도와줘. 네, 저기 저 돌멩이 좀 가져, 돌멩이. 밑에 바퀴에 보이려고요. 예. 자, 그래서 좀 그래도 다른 차들 방해되지 않게 저기까지 밀어야 되겠다. 옳지. 어디까지 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퀴 뒤에다 보여놓고 1차로 차들에게는 지장 없도록 해놓고요. 그렇고, 근데 저거 그냥 가야 되나요? 저기 연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애기도 타고 있네요. 아유, 너무 황당해서 두 분이 웃으면서 오시네요. 제보해줘 오빠. 연락해줘야 되겠지? 오빠 그래. 제보해줘 이거. 일단 차를 차 번호 있나? 네, 그렇게 하고 저 앞에 이제 전화번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를 하십니다. 차주한테. 차를 여기다 그냥 그렇게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요, 이걸 미신을 하고, 여보, 저 돌멩이 좀 가자. 그렇게 미신을 하고, 예. 별로 힘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요, 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를, 으쌰! 버텼어요. 그러고 밀기 시작하십니다. 예. 버티면서, 으쌰! 네. 코너를 돌아서 진행 중에 앞에 사이드 밀러도 접혀 있고 시동도 꺼진 차가 뒤로 오고 있는 겁니다. 급한 대로 차를 이제 세운 다음에 몸으로 막아 고임목이 아니라 돌멩이죠. 고임도를 대놓고 차주에게 전화로 말하고 차주가 와서 뺐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뒤로 흘러내려온 차에 사고 나면은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후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근데 저 조금 후진하는 이상할 때 빵빵 그런데 아이고 저럴 때 잘못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후진하는 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진등도 없고 좀 이상하다. 근데 그거 판단하는 데는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처음부터 이상하게 오면은 막 그냥 갈짓자로 막 옆으로 막 갈짓자가 대각선 온다든가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와이프는 아유 여보 이거 사고 나서 우리도 잘못 있어 그런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약간 후진하는 거 생각하죠? 아내 후진하고 있어? 빵까지 했어요.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옆으로 피하셨죠? 예, 피한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도 다르죠. 처음부터 만약에 여기 하여튼 대각선으로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후진하는 것처럼 안 오고 똑바로 안 오고 이상하게 오면은 그러면 저 이상하다 빵빵 그러면 나중에 피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불박차에도 한 10%, 20%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런 사고에서 저게 만약 탄력 붙어서 그냥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은 탄력이 이렇게 붙기 전이니까요. 그래도 마구 세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렇게 굴러내려온 차가 100% 책임져야 되고 특수한 사정, 좀 아주 특이한 사정 그럴 때는 저 뒷차에도 일부 잘못이. 근데 도망가는 것도 옆에 도망갈 데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뭐 뒤에도 보니까 차가 있다던가 옆에 뭐 인도턱이 있다던가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100대 빵이죠. 도망갈 틈이 있는데도 알아서 멈추겠지. 그러고 빵 오지마 그러고만 있었으면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는 이분이 차를 급하게 막아 세우고 밀었더니 허리가 아프시대요. 이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뻐근해서 자고 나거나 자고 난다면 또 좋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파스 붙이면 괜찮을 상황인가요? 그리고 또 궁금해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해요. 세게 막았나 봐요. 세게. 예. 파스 좀 붙이시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더 불편한 병원에 가보세요. 예,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치료를 괜찮아지실 겁니다. 예, 좋은 일 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앞차에 연락해야죠. 앞차에 연락해서 물론 앞차 보험사가 누가 막아달라고 그랬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막아서 굴러가고 다른 데 부딪히거나 더 큰 사고 나죠. 그럼 저런 경우 내가 의무는 없지만 저 막아준 거 저것은 민법의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그래서 상대가 더 큰 손해 볼 수 있을 것을 내가 막아줬으니까요. 그리고 내 치료비 얼마나 나오겠어요? 앞차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옳겠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실 겁니다. 이분 좋은 일 하시고서 허리 뻐근하신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